평소에 킁킁거리거나 재채기하는 우리 강아지 비염은 아니겠지? 하지만 가벼워 보이는 증상이라고 여겨 방치하면 오히려 폐렴까지,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단순한 일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농증으로 악화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염 환자로서 사는 사람도 시도 때도 없는 재채기에 줄줄 흐르는 콧물, 숨 쉴 틈 없이 꽉 막힌 코와 밀려오는 두통까지 겪어야 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스러운 반려견 가족이 가끔 콧물에 재채기가 나고 밤에 자다가 숨소리가 거칠어져서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염은 강아지 코 안쪽 점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일단 이 증상으로 간단하게 강아지 비염을 진단해보세요. 강아지가 코 주변을 앞발로 긁는 모습을 보이고 콧물과 재채기가 나오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할 때가 있으며 눈의 내측을 가려워 긁으려 한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코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로 노령견에게 잘 나타나며 퍼그나 불독 등 구조적으로 비염이 잘 생기는 반려견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강아지도 발병 위험이 큽니다. 비염은 그냥 코 좀 막히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강아지들은 코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래 방치되면 숨쉬기가 불편해지고 잠을 설치고 초기엔 맑은 콧물이 나오지만 점차 누렇고 끈적한 분비물로 바뀝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부비강의 고름이 차부비동염이라고도 불리는 축농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축농증은 각종 질병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생기면서 특히 노령견일수록 이런 작은 불편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증상은 계속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요즘 자주 이야기되는 게 생활 환경이 비염을 오래 끌고 간다는 점입니다. 비염에 관련된 침구류와 옷, 빨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차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나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검사했는데 정상이라더라. 약 먹여도 그때뿐이더라. 이 말들 정말 많은 보호자 입에서 나옵니다. 일단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100% 보호자 탓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정보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이처럼 돌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누구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많은 아이들이 병원에 상담을 갑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나 하면서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은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앞으로도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약 이야기보다 병원 이야기보다 먼저 꼭 짚어야 할 점입니다. 약값에 돈 들이기 전에 환경부터 바꿔보라입니다. 침구류 빨래를 바꿔보세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상담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이신 김 어르신은 13살 웰시 코기를 키우고 계세요. 젊을 때부터 함께한 가족 같은 아이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이가 아침마다 콧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자주 하더랍니다. 밤에는 숨소리가 거칠어서 자주 깨고 낮에는 멍하니 누워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어르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병원 가도 별말 없으니 어쩔 수 없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셨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틀고 가습기도 더 자주 켜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불도 두껍게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코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재채기는 잦아지고 눈물도 늘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정적인 전환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불이랑 방석은 자주 안 빨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냄새 안 나면 괜찮은 줄 알았죠? 강아지가 올라가는 소파는 신경 안 썼어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등의 감염이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의 코는 사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진먼지, 진드기란 사람의 피부 각질을 먹고 사는 미세한 곤충으로 알레르기와 천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로 침구류와 카펫 등에서 서식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진드기의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 비염에는 특별히 가습기를 꼭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코 안의 점막이 얇아지고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도 나이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듯이 강아지 코도 예민해집니다. 여기에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호르몬 균형도 예전 같지 않죠. 이 상태에서 침구류에 쌓인 먼지, 진드기, 털, 각질이 계속 코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매일 창문 닫아 놓은 방에서 이불 먼지를 털지 않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코는 그만 좀 자극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걸 감기나 노화로 오해하는 거죠. 진드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깨끗해 보여도 냄새가 안 나도 따뜻하고 습한 침구에는 쉽게 늘어납니다. 특히 노령견이 오래 누워있는 방석, 담요, 이불은 진드기 입장에서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희망적인 말씀 드릴게요. 의외로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많은 아이들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바로 침구류 빨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약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빨고 어떻게 말리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이게 도움이 되느냐 하면요. 진드기나 미세한 먼지는 차가운 물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탁기의 온수를 60도 이상으로 맞추고 빨래합니다. 세제는 향이 강한 것, 살균 강조된 것보다는 무향 또는 아기용, 민감 피부용을 권합니다. 향이 좋은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강아지 코에는 그 향도 자극이 됩니다. 빨래할 때 비누가 특별히 없어도 괜찮습니다. 높은 온도가 중요합니다. 또 대충 말린 이불은 습기가 남아서 오히려 더 번식하기 쉬워요. 날씨가 좋은 날 햇빛이 있는 곳에서 잘 말려주세요. 몸속 작용으로 비유해보면 이렇습니다. 코안은 늘 촉촉해야 편한데 계속 먼지가 닿으면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 위로 자극이 반복되면 염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비염이 축농증으로 변한 걸 모르고 사소한 재채기 몇 번이라 생각하면서 크게 생각 못했던 강아지 자몽이의 주인은 어느 날 자몽이 이마 위로 무언가 혹 같은 것이 발견된 것을 봅니다. 놀란 자몽이 주인은 서울에서 큰 대학병원에 데려갔지만 치료할 수 없었고 그 혹은 자라 2년 동안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혹은 딱딱해져서 다른 의사에게 수술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알고 보니 축농증의 염증이 이마의 뼈를 뚫고 올라가 기형적으로 뼈가 증식한 것이었습니다. 희귀한 사례라 큰 대학병원에서도 몰랐지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술은 잘 되어 끝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축농증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 반려견도 덜 고통스러웠을 것인데 말로 표현하지 않는 반려견 동생들이라 불편함을 참았을 것에 더 가슴이 아팠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를 겪기 전에 우리가 해주는 이 작은 정성과 습관이 다가올지도 모를 큰 병을 막는 키포인트입니다.
사소한 습관, 친구를 제대로 관리해주면 코가 잘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그러나 비염 알레르기에 가습기를 틀어놓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가습기의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곰팡이와 진드기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려견 동생들의 코는 더욱 예민하기에 산책 후 더러워진 옷은 자주 깨끗하게 빨래해주시고 코와 발바닥을 잘 닦아주세요.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생활 공간에 온도차가 많이 나지 않게 관리해주시고 반려견 발열 히트 같은 따뜻한 옷으로 면역을 지켜주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침구나 옷도 플라스틱이나 폴리 재질이 아닌 면 또는 더 좋은 유기농 면으로 바꿔줘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견이 가지고 노는 노즈워크나 장난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일주일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카드 한 장 크기 정도라고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려견 가족도 아이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입에 물고 빠는 것들은 엄선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과 코와 눈 모두 알레르기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보다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심하다면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로 주변 환경을 전부 바꿔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릇은 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리스 그릇을 사용하고 반려견의 음식은 통에 보관할 때 유리병, 글라스락 등에 보관하고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사람도 옷가게에 들어가면 재채기가 나오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옷이나 섬유 재질을 보관하는 곳은 옷장 속에 넣어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잘 보관하고 눈에 보일 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받고 나가면 반려견들은 감사의 표시로 태양보다 강렬한 사랑의 눈빛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친구류부터 먼저 실천해 보신다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강아지가 직접 닿는 이불, 방석, 담요를 빨아주세요. 그리고 말리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늘에서 대충 말리는 건 피해주세요. 습기가 남지 않게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햇볕이 가능하면 햇볕에 말려서 자연 소독을 해주세요. 그게 어렵다면 건조기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높은 온도는 피해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날개짓이 되어 재채기 횟수가 줄고 콧물 양이 줄고 밤에 숨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아이가 깊게 잠들 수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자는 강아지의 경우에는 주인의 친구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베개도 솜보다는 메모리 폼이 진드기가 덜 서식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경우 매트리스에 진드기들의 사체와 가루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항알레르기 커버라고 시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듀퐁 타이백 재질의 매트리스 커버라고 합니다. 이불 위에 덮는 얇은 커버를 하나 더 쓰는 겁니다. 이건 자주 갈아주고 본체 이불은 주 1회 관리하는 식으로 나누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최근에는 반려견 매트리스와 침대도 있다고 합니다. 진공 청소기도 사용할 때 좋은 것을 써야 합니다. 옛날에는 종이 필터를 썼기 때문에 집 먼지 가루 알레르기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청소할 때 재채기에 코가 맵고 눈이 아프고 괴로운 경우를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헤파 필터가 등급이 높은 것으로 들어간 진공청소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필터는 교체나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반려견이 있는 집을 위한 공기청정기도 나오고 있죠. 필터 관리가 관건입니다. 반려견의 털들이 공기청정기로 모이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비염 알레르기의 원인으로는 코 속 이물질 흡입이나 종양, 치아나 잇몸 질환, 입천장 이상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구강 질환으로 인한 원인도 무시 못합니다. 반려견은 어금니에 뿌리가 코와 가까워 치주 질환이 비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보통 한쪽 콧물이나 악취가 특징적입니다.
강아지 비염은 다양한 이유로 생기지만 마치 오래된 집에 여러 문제가 겹쳐 생기던 여러 요인이 조금씩 쌓여서일 수 있습니다. 반려견, 자신의 집도 한번 점검해보세요. 집안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인지, 집의 재질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 아이 집 화려하게 해주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알레르기에 취약하지 않도록 바꿔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약으로 병의 완치는 없습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세요. 잇몸병이 없는데 양치질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나요? 양치질은 계속하고 살아야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비염이 심한 강아지는 비강 분무 스프레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평생 써도 무방한 안전한 비강 분무 스프레이는 사람의 비염에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갔다고 하면 걱정이 앞서는 분도 계시지만 비강 분무 스프레이가 필요한 이들은 효과가 너무나도 좋고 평생 써도 안전한 성분인지를 병원과 상담한 뒤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을 바꿔보기로 하더라도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지는 마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조절하세요. 아주 고령이거나 체온 조절이 어려운 아이는 이불을 너무 자주 바꾸지 말고 교체 시간에 담요 하나를 더 준비해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불편하지 않은 따뜻한 옷을 입힙니다. 다시 김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침구, 세탁 방법을 바꾸고 건조를 신경 쓰기 시작한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마다 들리던 거친 숨소리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재채기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한 달쯤 지나서는 요즘은 애가 밤에 푹 자요. 나도 덜 깨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낮에 더 잘 움직이고 눈빛도 또렷해지고 괜히 부르르 떨던 모습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어르신 표정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환경이 주는 힘입니다. 크게 뭘 하지 않아도 조금만 바꾸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함께하면 좋은 습관도 몇 가지 덧붙여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혹시 잊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하루에 한 번 창문 열고 5분만 환기해주세요. 추운 날엔 잠깐만 해도 충분합니다. 추운 겨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에너지가 대부분 체온 조절에 쓰이니까 면역 반응이 둔화되고 외부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강아지의 코, 눈, 이 점막이 마르고 보호막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죠. 공기가 한번 바뀌는 것만으로도 코 자극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변비나 장 트러블이 생겨 전신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산책이나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를 함께 해주세요. 순환이 조금만 좋아져도 코 점막 회복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강아지의 정상 체온은 약 38.5에서 39도입니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지고 반대로 1도 높아지면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 그렇다고 찜질팩이나 전기방석을 사용하게 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닿지 않게 수건을 덮거나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햇빛을 자주 보게 해주는 것도 면역력을 높입니다. 반려견의 일조량 부족, 비타민 D 결핍은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해 우울감이 생기고 비염 등 호흡기 염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영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D 결핍 시 만성 비염 위험이 약 2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과 염증 완화에 중요하며 부족할 경우 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이나 새송이, 느타리 버섯 말린 것을 먹어도 비타민 D가 섭취됩니다. 단 영양제 선택과 복용량은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과다 복용 시 위장관 트러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멀티비타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요즘은 반려견용 산소방과 최근에는 반려견용 공기 필터, 마스크 제품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산불 발생 시와 유독성 노출에 적합한 연기 마스크라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개를 보호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위한 비상상황 대비로도 유용하고 대기오염, 비상사태를 겪는 반려동물 보호자, 응급구조대원들에게도 필요하겠네요. 정원이 있다면 심는 식물이나 꽃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이 점 중요합니다. 반려견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발견됩니다. 꽃가루가 많은 봄, 가을에는 외출 시간을 줄이고 산책 후 코와 발바닥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사람에게는 좋아도 반려견에게는 독이 되는 꽃과 식물이 있습니다. 허브라고 다 좋지 않습니다. 지천의 피는 쑥 같은 경우에 반려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에게 독이 있는 풀이나 꽃으로 다가가지는 않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습관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반려견에게 의외로 소홀했을 수 있습니다. 식사는 너무 차갑지 않게, 너무 건조하지 않게, 야채는 잘게 다지거나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온도의 깨끗한 정수물을 제공해주세요. 자주 조금씩 마시게 해주세요. 밥그릇은 깨끗이 매일 씻어주세요. 이건 약보다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면역력 높이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반려견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소화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노령견이나 아픈 반려견에게 있어서 소화 흡수율을 높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간식을 줄 때 생으로만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익혀서 화식으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섭취보다 소화력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과 달리 개는 체내에서 비타민C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강아지들에게 주지 마세요. 특히 소금이 들어간 짠 음식이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 음식들, 김치, 열무김치 등 양파가 들어간 짜장면, 빵, 라면을 주지 마세요. 땅콩을 제외한 견과류, 가공육 등은 강아지들의 콩팥과 면역력에 좋지 않으니 주지 마세요. 여기 집에 있는 흔한 재료로 강아지들의 건강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여보세요. 단호박과 브로콜리, 블루베리, 당근, 고구마가 있습니다. 콩물은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와 면역에 도움을 주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노화 억제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렵지 않으니 콩을 사서 불린 뒤 소금을 넣지 않고 잘 삶아서 강아지들에게 콩물이나 콩비지, 두유를 만들어 적당히 줘도 좋습니다.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견기에 접어들면 단백질 요구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체중 1kg당 최소 2.5g 이상의 고품질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하지만 신장 기능을 고려해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단백질을 적정량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룽지는 중금속을 배출하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위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누룽지를 끓여서 숭늉차로 줘보세요. 사과나베, 귤과 같은 과일도 소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삶아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즘 대두되는 채식 위주의 습관이 반려견에게도 중요합니다. 즉, 비건식은 강아지에게도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건 식단을 섭취한 반려견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러 가지 건강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앤드류 나이트 교수팀의 연구는 일반 육류, 생고기, 비건, 사료를 준 2,536마리의 개들의 건강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반려견 친구들에게 가장 건강하고 위험성이 낮은 식단은 영양적으로 건전한 채식 식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물성 식단을 먹은 개는 7가지 성적 모드에서 육류를 먹은 개보다 건강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비건 사료를 먹은 개들은 연간 수의사 검진을 여러 번 받을 가능성이 21% 낮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을 가능성은 33% 낮았으며 기존 육류 기반 사료를 먹은 개들과 비교했을 때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도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식단은 항상 영양적으로 완전하고 균형 잡히도록 구성돼야 하며 모범 사례 표준에 따라 제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분들이 사람들에게 권하는 채식 권장과 해외 장수마을 이야기가 반려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서 영양이 좀 더 신경 쓰인다면 비건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먹여도 좋습니다. 노견이 되면 백혈구 생성이 줄어들고 항체 생산 능력도 떨어집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감기나 피부병 같은 가벼운 질병도 쉽게 낫지 않고 만성화되기 쉬워집니다. 우리 반려견들이 노령에도 언제나 활기차고 컨디션을 쌩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는 주기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택지가 너무 많고 무엇을 주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영양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 첨가물 없는 건강한 미스미나 멀티 영양제를 선별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MSM은 소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항염과 관절, 스트레스에 도움을 줍니다. 해조류 종류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미래 식량이라 불리는 스피루리나나 클로렐라 등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만성염증에 탁월합니다. 소화를 촉진하고 단백질 함량이 60% 이상이며 비타민 B9는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이제 환경과 식습관만 바꿔줘 보세요. 청소와 친환경, 평소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강아지에게 치명적인 소독제, 락스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코가 약한 강아지의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비염이 있는 강아지는 안면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 안 한다고 냅두지 마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고 잘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호흡과 수면 체크는 필수. 집안에서 행복한 분위기를 형성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반려견들이 걱정되고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에서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치료에 항생제와 소염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은 보통 2주 이내라고 합니다. 콧물 등 분비물을 검사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CT, 엑스레이나 내시경 검사, 세균 검사 및 PCR 검사를 통해 치과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검사로 반려견의 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포도, 초코 등 강아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잘못 먹었을 때는 반드시 증상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먹는 빵이나 과자류, 잼 등에도 강아지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포도나 초코 등이 간혹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강아지의 면역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먹일 때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세요. 여기 어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가명철수라는 분은 강아지가 잘 먹는다고 일주일 내내 포도를 먹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아지는 인사할 새도 없이 일주일 뒤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반려견의 음식에 있어서는 요즘은 아는 것이 힘입니다. 개밥 준다고 먹다 남은 음식을 반려견에게 먹이던 시절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머루 같은 과일도 포도의 종류이니 포도가 들어간 것에 어떤 종류든 주지 마세요. 먹는 것이 곧 우리 반려견입니다. 무언가를 반려견, 친구에게 먹였을 때 몸에 무엇이 난다든지 식욕이 급격히 줄거나 평소보다 무기력해진다면 알레르기인지 체크해보고
바로 수의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는 나이 탓이지 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반려견을 위해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내려는 마음, 작은 가족에 대한 더 나은 배려가 매일 미소 짓는 아이들을 더 오래 장수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당장 밤부터 하나만이라도 해보셔도 됩니다. 친구 하나 점검해보세요. 고기 대신 채소와 건강한 비건 사료로 바꿔보세요. 손가락으로 동전 하나 튕기는 일만큼 쉬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정성이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숨쉬기 편한 하루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 더 아껴줘야 할 시간, 아이들을 아껴주면 우리의 삶의 질도 향상되겠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강아지와 함께 조금 더 편안한 밤, 조금 더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